한국형 경항모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 능력에 대항할 능력도 안 될 뿐더러 주적인 북한에 대한 방어력에도 거의 쓸모가 없는 사업이다. 안녕하세요, 백수TV입니다. 8월 5일 매체를 통해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보도가 나와서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물론 찬반 여론은 뜨겁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경항모 사업은 확정된 사항이므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경항모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알고 시작해야 될 듯 싶습니다.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9만 톤급 이상을 대형 항모라고 하고 4만 톤에서 한 7만 톤급을 중형 항모, 그리고 4만 톤 이하가 보통 경항모에 속합니다. 한국형 경항모의 형상과 재원은 이탈리아의 카보르급 항모나 또는 미국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카보르급 경항모는 2만 7천 톤급이며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4만 5천 톤 정도 되는 경항모입니다. 한국형 경항모는 일반 경항모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조비는 대략 1조 8천억 원 정도 추산되며 F-35B 전투기가 12대와 헬기 8대 등 총 2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2030년 말쯤 진수해서 2032년이나 또는 33년까지는 실전 배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 나온 소식통에 의하면 2020년 말쯤에 진수를 해서 몇 년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항모 순항 속도는 시속 17에서 20노트 정도, 최대 26에서 30노트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리크 LM2500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F-35가 이륙해야 되기 때문에 제트 엔진은 고열에 버텨야 되는 튼튼한 비행 갑판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국방예산 편성안을 보면 경항모 건조 핵심 기술의 개발비가 271억 원 정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비행 갑판과 플랫폼 설계 기술, 선행 연구에 95억 정도, 통합 전투체계 기술에 120억, 스텔스 성능 기술에 40억. 항모에 웬 스텔스 성능이냐 하시겠지만은 대잠 스텔스라고 해서 잠수함의 레이더에 덜 잡히기 위해서 수중 방사 소음 저감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함정 선체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도록 설계합니다. 개념 설계 위탁 연구와 해외 컨설팅 16억 정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면서 절충 교육 하나로 전투기가 항모에서 이륙 시에 전투기 엔진에서 나오는 고열과 진동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무게 또한 가벼워야 되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모 갑판 기술도 이전해 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항모 관련 기술은 노하우가 아직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F-35A를 미국에서 들여올 때도 절충 교육 방식으로 최근 발사에 성공한 군통신위성 아나시스2를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형 경항모 도입 근거는 말레카 해역까지의 해양 수송로 보호와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시 재해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을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라고 해서 경항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지만 그때만 해도 경항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느라 좀 소프트한 단어로 돌려서 다목적 대형 수송함? 그런데 올해는 대한민국 경항모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현 상황이 일본은 2015년부터 2017년 취역한 이즈모쿠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게끔 항모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개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항공모함을 개조해서 2012년 라우닝함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30년까지 항공모함 4척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자체 보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형 경항모 반대 의견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해상 교통로 방어를 위해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국방부 논리에 대해서는
원해 해상 교통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일축하고 마르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 등 해상 교통로가 한 번도 차단된 적이 없었으며 이런 원해의 해상로 방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한미 동맹 또는 아시아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다. 이래서 반대한다. 한반도 자체가 불침 항목인데 한국모함이 왜 필요하냐는 반대 의견도 과거 정권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런 납득이 같은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한국형 경항모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 능력에 대항할 능력도 안 될 뿐더러 주적인 북한에 대한 방어력에도 거의 쓸모가 없는 사업이다. 경항모 건조에 2조 원 정도, F-35B나 해상 작전 헬기 8대를 도입하는데 5조 원 정도 해서 총 7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그에 맞는 상응하는 군사력 확보가 갖춰질 수 있냐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경항모에 탑재하는 F-35B 같은 경우에는 공군기지용 F-35A나 항공모함용 F-35C에 비해서 가격도 제일 비싸고 F-35A가 7,790만 달러 정도 하고 F-35C가 9,440만 달러, F-35B는 1억 1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도 기본 옵션 가격이고 부품과 유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F-35B의 가격은 대당 최소 2억 달러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F-35B는 수직 이착륙이라는 장점을 제외하면은 무장 탑재량도 현저히 적으면서 또 공격 수단은 공대공 미사일 4발밖에 없고 그리고 작전 방향 또한 현저히 줄어드는 편입니다. 내부 무장창에 벙커버스터 역할을 맡을 2000파운드급 폭탄과 또는 공대함 미사일인 JSM을 탑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가 없으며 주변국의 군함에 대한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내부 무장이 안되며 외부 무장을 하면 어떠냐 그러시겠지만 그렇다면 스텔스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추천사항은 못되겠죠. 물론 1000파운드급 폭탄을 내부 무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북한 지하 벙커 파괴는 조금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F-35B는 내장 기관포가 없어서 북한 전투기가 따라붙으면 방법이 없다는 의견들도 있고 외장 기관포를 장착하면 되지만 스텔스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내부 기관포는 의미가 좀 큰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런 의견은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고 일리도 있는 말들이긴 합니다. 이어 반대로 현 시점에서는 찬성하는 측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자주 국방에 가장 큰 무게가 실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미국에만 의지할 것인가 하는 의견들이 많죠. 과거 정부들에서도 항공모함 도입에 관한 의견들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추진도 했었지만 보통은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군은 육군이 기득권 세력으로 당시 주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전면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 대책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북한만을 상대한다고 가정할 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경항모가 굳이 필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모든 주변국들을 의식하면서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은 해군력에 대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담은 줄 수 있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자명사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0대를 맞았으면 최소 4-5대는 때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대방들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피해를 감안을 해서 도발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힘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10대 때리는데 그걸 아무 반항 없이 맞고만 있다? 평화주의자? 그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항모에 F-35B와 같은 스텔스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주변국들 즉 중국이나 일본들도 쉽게 도발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F-35 스텔스기를 잘못 상대했다가는 자신들의 전투기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으며 항모 또한 피해를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항모를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전쟁 억지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F-35B에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가 없으니 적의 항모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 어차피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를 쳐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그대에서 방어적인 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F-35를 제외한 전투기들은 그 상황에 그냥 놀고 있습니까? F-35A, KF-16, F-15K 등
뭐 충주기지나 또는 2025년도 완공될 울릉공항에서 같이 출격을 해서 서포트 해주면 됩니다. 2025년에 완공될 울릉공항이 보다 전투력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지 하나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중급유기도 멋으로 산 것 아니고 이럴 때 써먹으라고. 과거에는 국가 형편이나 그때 상황에 맞는 육군 위주 국방력을 키워 나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북한에 맞설 정도 군사력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쯤 와서는 경항모 도입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35B의 경우에는 웨폰베이의 무장량이 적기 때문에 7만 톤급 중형 항모나 F-35C를 도입하자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군사력으로는 정말 막강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항모급은 건조비만 2조 원 정도, 뭐 1년에 운영비가 2천억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뭐 6, 7톤급 중형 항모만 되더라도 건조비만 5, 6조, 그리고 1년 운영비만 해도 3천억 원 정도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조비 및 운영비만 고려한 사항은 아니지만 항모 전단을 또 꾸려야 되는데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선은 대한민국은 국가의 부담이 적은 경항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타국에서 작전을 수행할 일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은 방어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자 마라도함을 제조해서 전투기 6대 정도가 내려앉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고, 경항모와 이를 운영하는 병력을 꾸려서 나름 우리나라 자력으로 대한민국의 자국의 영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선택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한국은 중형 항모에 버금가는 불침 항모를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것은 제 영상 중에 KF-X 전투기 사업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항모 건조업체인 현대중공업과 카이 측에서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국형 경항모 사업에서 이미 KF-X 항모 탑재용 해군형에 대해 초도 연구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 멀리 볼 것도 아니고 주변국 중 일본의 상황만 한번 보더라도 일본의 이즈모급 헬기 항모가 경항모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락고에 최대 14대, 갑판에 최대 14대를 탑재해서 F-35B 28대를 탑재 가능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 도입할 F-35B는 42대인데 일본 항공자위대 E-2D 조기 경보기를 운영해서 압도적인 원거리 공격 능력을 보유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도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4-5대는 몰라도 3-4대는 맞받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한국형 경항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시간을 잡아서 항공모함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백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